여기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장부 한 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31년 서울의 한 의원에서 딱 1년 동안만 기록한 회계의 장부거든요. 근데요, 이 단순한 장부 한 권이 어떻게 그 시대 전체를 보여주는 뭐랄까 타임캡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1931년 서울,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이죠. 그때 사람들은 누가 아팠고 아프면 무슨 약을 먹었고 또 그 비싼 약값은 대체 누가 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탐정이 된 기분으로 이 넓은 장부의 기록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100년 전 서울 사람들의 삶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 장부 한 권이에요. 보춘회원이라는 한 회원에서 그냥 돈 들어오고 나간 거 기록하려고 만든 건데 신기하게도 이 한 권의 장부가 마치 잃어버린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처럼 우리를 안내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부터 만나봐야겠죠? 이 놀라운 기록을 남긴 의사 선생님.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분이 바로 김영훈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 그냥 옛날 한의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독특한 분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왕실이 후원하던 동제의학교 교수로서 전통 한의학의 맥을 잇는 그야말로 전통의 수호자였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도 서양의학 배워야 한다, 의사 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근대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었죠. 진짜 말 그대로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었던 인물인 거예요. 전통과 근대, 이 두 세계의 장점만 쏙쏙 꼽아내려고 했던 그의 야심이 전화기까지 갖춘 현대식 2층 건물 의원에서 딱 실현된 거죠. 이것 좀 보세요. 1914년에 김영훈 의사가 신문에 쓴 글의 일부인데요. 면허를 얻고 동서의학을 함께 연구해서 우리 의학 부흥의 깃발을 세계에 높이 휘날리자.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우리 것만 지키자는 게 아니라 서양 의학이랑 합쳐서 K-메디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 야심차고 진취적인 비전,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의사 이야기에서 시선을 좀 돌려서 그의 장부에 기록된 사람들, 바로 환자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과연 누가 이 보춘회원을 찾아왔을까요? 장부를 딱 펼쳐서 분석을 시작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1931년 보춘회원 전체 수입의 무려 43.5%가 딱 세 가구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민씨 가문요. 이게 그냥 부자 손님이 많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일본에 넘어갔고 신분제도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구한말 최고의 명문가였던 민씨 집안의 힘은 여전히 이렇게나 막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생생한 증거인 거죠. 특히 민병주라는 사람의 집안을 보면요. 이건 거의 개인 주치 수준이에요. 보춘회원을 완전 개인 병원처럼 썼더라고요. 장부를 들여다보면 가장인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 명의 첩, 자식들, 손주들, 심지어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이 약값까지 전부 다 내줬어요. 거의 매일같이 와서 약을 지어갈 정도였다니까요. 이건 조선시대 양반들이 집안 사람들 건강을 다 챙겨주던 그런 가부장적인 의료복지 시스템이 식민지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춘회원이 옛날 귀족들만 드나드는 그런 곳은 또 아니었어요. 장부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인력거꾼, 인쇄소 직원 같은 평범한 서민들도 있고요. 또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영화배우 최영환 같은 사람도 와요. 그러니까 1931년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그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모습이 이 장부 한 권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증거 자체를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볼까요? 대체 어떤 약들을 처방했고 약값은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리고 이 장부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보춘회원 신문 광고를 보면요. 진짜 흥미로운 전문 진료 과목이 하나 나와요.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 김영훈 의사가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했어요.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나라 잃고 신분도 권력도 다 잃어버린 옛 지배층들, 그들의 그 울분과 상실감이 몸의 병으로 나타난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정말 시대의 아픔을 읽어낸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병원비는 얼마나 비쌌을까요? 자, 일반적인 약 한 첩이 한 15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직접 집으로 와주는 왕진, 이건 무려 189전이나 했어요.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평균 99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진 한 번 부르면 이틀치 월급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우황청심원 같은 최고급 보약은 300전. 이건 뭐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전통 한의사의 장부를 계속 넘기다 보니까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처방전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건 바로 서양 말라리아 치료제 키니네였습니다. 네, 키니네네요. 당시 최신 서양약이었던 말라리아 약이 한의원 장부에 떡하니 적혀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죠. 김영원 의사가 한의학이 최고야 또는 서양의학이 최고야 이런 낡은 이념 싸움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 한 번 실수로 처방한 게 아니었어요. 1931년 딱 1년 동안에만 무려 84번, 84번이나 키니네를 처방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환자만 나을 수 있다면 그게 한약이든 서양약이든 상관없다. 이런 아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진 의사였던 거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장부를 보면 전철을 타고 왕진을 갔다는 기록도 있고요. 심지어 전화로 진료 상담을 하고 약을 보내줬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광화문 249번? 이게 당시 보춘회원 전화번호였나 봐요. 생각해보면 환자 정보, 처방 내역, 돈 받은 거 이런 걸 꼼꼼하게 정리한 이 장부 자체가 이미 아주 근대적인 병원 경영 방식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을 한번 싹 모아볼까요? 이 낡고 오래된 장부 한 권이 1931년 서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전통 한의학은 그냥 사라져가는 옛날 것이 아니었다는 거. 키니네 같은 서양약이나 전화 같은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둘째, 소수의 명문가가 의료 서비스를 거의 독점하는 모습에서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했는지 그리고 옛날 신분제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게 남아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계절 바뀔 때마다 온 가족이 보약 챙겨 먹는 거 지금이랑 똑같지 않나요?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도 엿볼 수 있죠. 결국 김영훈이라는 의사 한 명과 그의 장부는 과거와 미래가 부딪히고 또 섞이던 그 격동의 시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지는 증인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100년 뒤에 2125년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건강앱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그 기록들은 2020년대를 살았던 우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안과 욕망에 대해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